꼬리를 물고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요. 월 매출 몇 천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성공했으면 좋겠는 거죠. 조금 더 잘 만든 다음에 다르게 팔았죠. 지난 시간에 선정하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핵심 아이템을 제작하는 방법 이야기할 건데 지난 시간에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짧게 한번 저희가 다시 짚고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게 핵심 아이템을 중심으로 브랜딩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제가 사전에 깔고 시작을 했죠.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핵심 아이템, 즉 팔리는 상품, 성공하는 상품이 있고 그거가 시장 진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인업 다 깔아놓고 하나도 안 팔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개라도 제대로 팔리는 제품이 생겼을 때 그때 다른 제품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고, 또 라인업에 따라서 로고, 스토리, 컨셉이 다 달라진다. 제가 저번에 쇼파 이야기하면서 4가지의 경우 얘기했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브랜딩을 한다고 하면 로고를 제일 먼저 만들어, 상표 이름을 제일 먼저 지어요. 자기 이름 따가지고.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걸 어디로 갈지 알고 그걸 미리 하냐.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하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팔리는 제품이 제일 중요하다. 저도 제 영상을 보면서 약간 오해가거나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서 제가 이 이미지를 다시 설명을 할 건데, 만약에 우리가 쇼파라는 제품을 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업이 4개로 갈 수 있댔잖아요. 기능 중심으로 라인업을 짜는 방법, 제조사 중심으로 라인업을 짜는 방법, 또 연간 상품을 중심으로 라인업을 짜는 방법, 또 하나의 타겟을 중심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인업을 짜는 방법 4개로 나눴어요. 즉 기능 중심이라고 하는 건 접어진다라는 걸 중심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 목적 중심 또는 제조사 중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쇼파의 목적은 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앉는 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앉는 거를 만드는 공장은 대부분 한 군데에서 비슷하게 있거든요. 또 연관 상품 중심으로 테이블이나 거실장, 책장 등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라인업 만들 수 있고, 1인 가구, 소형 침대, 다이소용품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라고 설명했죠. 이렇게 보면 이해가 돼. 근데 내 제품을 하려고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 한번 내볼게요. 제가 핸드타월을 예를 들었잖아요. 핸드타월을 기능 중심으로 라인업을 만들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각티슈라든지 뭐 전부 다 또 각티슈 말고 또 키친타월도 있고, 네, 또 핸드타월, 키친타월. 근데 그건 다 타월이잖아요. 네. 그럼 제조사 중심이죠. 뽑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뽑는다의 개념은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봤어요. 우선은 대용량 마스크팩, 완전 다른 거죠. 우리가 마스크팩은 한 장 한 장 되어 있잖아요. 대용량으로 있어서 마스크팩을 매일 하는 사람을 위해서 큰 마스크팩을 만들고 그중에 한 장씩 뽑아서 쓸 수 있는 느낌. 그래서 약간 뽑는 것만을 가지고 간다라면 약간 아이디어 상품으로 다양한 라인업으로 확장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제조 중심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방식은 이제 제조 중심은 바로 물티슈, 휴지, 일회용 휴지. 이때 뭐 당연히 각 티슈 다 들어가죠. 휴지라는 걸 가지고 브랜딩을 한다면 브랜드명은 이렇게 지어봤어요. 페이퍼지. 페이퍼도 종이고 지도 종이 지자 해서 종이라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이게 브랜드명을 제가 일부러 하나씩 넣는 이유는 브랜드명을 정하는 방법을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그거를 지금 체험해 보시라고 일부러 알려드려요. 앞으로 브랜드명을 만드는 연습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딱 브랜드명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명확성, 명시성, 독창성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 자기 마음대로 브랜드를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간 상품 라인업은 뭐가 있을까요? 핸드타월의 연간 상품. 또 종이 하려고 그랬죠. 어디서 쓰는 거니까, 뭐 화장실에서 쓰는 거니까 욕실용품. 맞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종이가 나져 있다면 그 주변 상품. 이게 저는 요번에 식당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식당 나라라고 정해봤어요. 쓰레기통, 수저 세트, 양념통 등 약간 주방에서 쓸 것 같은 느낌. 식당에서 쓸 것 같은 느낌의 경우에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타겟 중심 라인업을 한다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이거를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실에서 쓰면 그 회사 사람. 맞아요. 움직이겠죠. 격리 중심. 네. 격리용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명을 격리용품이라고 짓고, 예를 들면 간식, 청소용품, 사무용품으로 가는 거죠.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4가지를 해야 내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4개 중에는 어디가 더 나으세요? 싫은 건 안 해야 돼요. 근데 싫으면 내가 그 브랜드에 애정이 안 가요. 내가 우리 아빠가 또는 내 주변 사람이 나한테 일을 가르쳐준 사장님이 만약에 종이와 관련된 거다. 그럼 2번으로 가야지. 나는 그냥 제품 찾는 걸 잘해. 그럼 1688 같은 알리바바에서 쓰레기통, 수저 세트, 양념통을 갖고 와야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내가 잘 만들 자신 있어. 내가 광고를 잘할 자신 있어. 거기에 핵심 역량이 있으면 격리용품으로 가야죠. 이해되죠? 그래서 자기 역량에 따라서 이 라인업을 정해야 되는데 유튜브로는 안 가르쳐 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내 거 해보려고 하면 맨날 나오는 게 핸드타월 하면 물티슈, 일회용 휴지, 각티슈 이렇게밖에 안 가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넓힐 수 있는 방식을 하면 좋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 아이템을 정하고 다음 아이템을 정하고 나서 브랜드명을 결정해야 된다. 브랜드명을 제일 먼저 처음 정했다가는 큰일 난다. 자금, 시간, 이미지 다 날리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명이랑 제품이랑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브랜드명은 조금 뒤에 정하자. 그리고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말을 했죠. 내 안에 답이 있으니까 내 안에서 찾아보자.
내 문제를 해결해보자. 내 쇼핑 리스트에서 내가 구매한 이유를 나열해보자. 그래서 숙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숙제는 해보셨어요? 네, 했는데. 네. 네. 없죠? 없더라고요. 맞죠? 네. 맞아요. 자기 쇼핑 리스트에서 찾는다라는 게 이야기 들을 땐 정말 쉬울 것 같은데 좀 힘들어요. 또 결국은 생각하는 게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거, 내가 많이 봤던 거 이런 데서 또 찾게 돼 있어요. 사실 예상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희 팀원들하고 얘기 나눠보고 우리 똑같은 이 강의를 교육을 회사 내부에서 하거든요. 해보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연습해야 돼요. 숙제는 조금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숙제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쇼핑 리스트에서 아이템을 찾으면 좋죠.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해서 찾게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내놓은 제품은 거의 다 성공했어요. 진짜로 찾게 된다면 월 매출 몇 천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은 못 찾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숙제를 시키는 이유는 뭘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판매자는 어떤 이유 때문에 팔고 있는데 내가 살 때는 사실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딴 이유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팔리긴 팔렸는데 지가 왜 팔렸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사는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판매자도 알지 못하는 소비자의 이유를 찾아서 그거 중심으로 해서 판매를 하면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고, 두 번째는 관점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상세 페이지를 예를 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쇼핑몰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 설명하는 상세 페이지를 무조건 만들게 돼 있겠죠. 파는 이유가 나열된 경우가 제일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지를 판다. 두께가 0.6이다. 그램이 60g이다. 센치가 40cm다. 자기가 잘난 이유를 막 나열해 놓겠죠. 우리는 6g이라서 가벼워요. 얇아요. 소비자가 그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판매자로서의 자기 장점을 나열하지 말고 소비자가 얻게 되는 베네핏을 말을 해야 돼요. 연약한 아이 피부에 상처가 안 가요. 얇아서. 소비자의 베네핏인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반대면을 얘기를 해줘야지 소비자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산 이유를 나열해 보면 진짜 그 감정이 달라요. 차를 바꾸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볼보로 바꾸라. 그러면 이제 무조건 그냥 질러라. XC90 한 1억 한다. 1억짜리 질러라. 와이프한테 혼나잖아요.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해라. 사실 이걸 내가 왜 샀냐면 이 차가 지금까지 사망사고 제로래. 이 차가 나온 이후로 엄청 많이 팔렸는데 이 차 타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대. 그냥 나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그랬어. 나는 괜찮은데, 나는 좀 작은 차 타도 되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애들 죽으면 안 되잖아. 걔도 비싼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샀어 라고 하면 오케이 할 거 아니야. 그때의 그 감정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사는 이유 막 나열하면 달라요. 근데 그걸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뭐 1위, 뭐 안전성, 뭐 어떤 테스트 통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안 먹힌다는 거지. 진짜로 사는 이유, 구매한 이유를 말하는 거에 대해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저랑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죠. 뭐 팔아보고 싶어요 이러면 캠핑, 실버,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거 인테리어,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거 유아용품. 일반적으로 쇼핑몰 하면 이 4개 카테고리가 거의 무조건 나와요. 패션은 잘 안 해. 패션은 젊은 여성분들. 그래서 말해주고 싶었던 게 사무실 핸드타올 같은 작은 시장. 캠핑하면 좋죠. 근데 그 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고. 작은 시장에서 1위를 만드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해라고 했던 거고, 두 번째 사례 중에 소형 보조 배터리도 작은 시장이잖아요. 제가 요번에 여행을 가는데 핸드폰을 한 번 정도만 충전하면 좋겠고 무게가 조금 적게 나가는 거, 주먹 안에 들어가는 좀 작은 보조 배터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는 핸드타올은 샀는데 소형 보조 배터리는 안 샀어요. 그러면 보조 배터리는 안 좋은 사례인 거지. 니즈랑 원츠 구분하세요? 네. 니즈는 뭐예요? 필요한 원츠는? 있으면 좋은 거. 맞아요. 누군가한테는 소형 보조 배터리가 니즈였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저한테는 핸드타올은 니즈였고 보조 배터리는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네이버에 진짜 들어가서 검색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생각만 했던 사례에서는 하지 마라. 진짜로 내가 끝까지 구매를 해본 제품에서 찾는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이제 퇴직하고 나와서 그 소중한 퇴직금 엉뚱한 데 쓰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성공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 구매해봤던 사례로 하면 좋겠다. 근데 결국 못 찾으면 이제 확장해야지. 확장하는 순서는 첫 번째는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의 쇼핑 리스트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친구와 지인의 쇼핑 리스트로 확장을 하고, 소비자로서 이해할 수 있는 연습이 되고 나면 내가 가상의 소비자다 생각하고 그때는 마음껏 연습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결국은 이 3번을 위해서요. 내가 가상의 소비자로서 이해할 수 있는 연습만 잘 되어 있다면 이거 하셔도 돼요. 어떤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한 2, 3분 만에 내가 짧게 브랜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사실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저랑 대화하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왜냐하면 숙제 안 해오실 줄 알았거든. 못 해오실 줄 알았죠. 안 한다기보다 팔려고 지금 내가 셀러가 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는 이유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셀러가 되려고 오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남성 면도기 할까요 말까요? 여기서 브랜드 만들래요 말래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약간 그렇죠. 네. 다음. 그럼 좀 줄여서 일회용 면도기는. 뭐 떠오르는 게 있긴 하거든요. 일회용 면도기도 저는 이제 조금 너무 몇 개 떠오르는 거 있죠. 뭐 유명한 브랜드들. 그 다음에 피부가 민감한 남성을 위한 면도기는 어때요? 위에 거보다는 훨씬 더 맞아요. 위에 거보다는 괜찮을 것 같은데 좀 근데 저는 사실 또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원층 거잖아. 남자들은 피부가 민감하더라도 그냥 기스가 나더라도 그냥 갈 거잖아요. 안 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민감한 남성을 위한 면도기 만들어봤자 저는 또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럼 여성 면도기는 어때요? 내가 잘 모르니까 별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중2 남학생 면도기는 어때요? 중2 남학생 면도기는 좀 시장이 제일 작아졌죠. 이게 시장 세분화를 할 때 큰 시장에서 나이 중심 말고 목적 중심으로 시장을 나눠가면서 구매하는 타겟 중심으로 해서 시장 세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중2 남학생 면도기라고 키워드를 정한 거는 제가 마침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면도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 면도하는 날 여기 다 다치고 손 여기 다 나갔어. 근데 아버지한테 못 배운 거죠. 면도하는 방법을. 넥타이 매는 법도 요즘에 유튜브로 검색해서 본대요. 그러면서 중2 남학생 면도기 브랜드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면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고1 여학생 면도기. 이것도 약간 애매하죠. 그러면 초등학교 여학생 면도기. 이것도 더 애매하죠. 등등등. 이렇게 굳이 시장을 한번 쭉 작게 한번 나눠봤고 남성 면도기 시장이 너무 방대해서 안 되죠. 근데 최근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회사가 있죠. 와이즐리 아세요? 면도기 구독 네. 서비스. 면도 날을 4개로 해가지고 6,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나한테 택배로 무료로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그 서비스는 되게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 면도기 시장에 제법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더 잘 만든 다음에 다르게 팔았죠. 그래서 이렇게 큰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도 언젠간 도전을 할 건데 하지만 지금은 조금 어렵다. 대신 여기서 하나 가르쳐주고 싶은 건 우리는 성공을 하려면 다른 걸 팔든지 또는 다른 걸 못 팔면 다르게 팔면 돼요. 그럼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얘기하고 싶었고 일회용 면도기는 제가 아는 분이 여기서 일을 했었는데 영업력이 중요하다더라고요. 그럼 내랑 또 안 맞는 것 같고 또 피부가 민감한 남성을 위한 면도기는 나쁘진 않아. 근데 내가 사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건 원츠 상품이다. 니즈가 아니다. 그럼 이것도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 여성 면도기는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중2 남학생 면도기는 제가 경험이 있었어요. 제 쇼핑 리스트에 과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선물용이나 또는 교육용으로서 아빠나 엄마가 내 아들한테 선물하기 위한 약간 교육 형태의 브랜드를 만들면 분명히 시장 진입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 조사는 자세히 해봐야죠. 그 다음에 고1 여학생 면도기. 저희 고1 첫째를 위해서, 왜냐면 제 면도기를 한 번씩 쓰는 것 같아. 근데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지인이지만 이거는 잘 모르겠다. 소비자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초등학교 여학생 면도기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둘째가 초등학생인데 이제 나이가 마침 자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이가 되니까 그런 게 신경이 쓰이나 봐요. 피부과를 가서 한번 알아보자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피부과를 갔어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나이대를 위한 여성용 면도기는 가능하겠다. 왜? 내가 구매했으니까. 난 진짜 제품을 사진 않았고 병원을 가긴 했죠. 이거 의외로 괜찮겠다. 한번 수요 조사해보면 좋겠다 싶어갖고 제가 수요 조사를 해봤어요. 여성 코수염 제모라고 쳤더니 검색량이 뭐 한 400에서 700 사이. 이건 별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제품이 나오고 제품이 제대로 없더라고요. 저 연관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제품을 시장을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꼬리를 물고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요. 여성 코수염 제모라는 키워드를 찾았는데 별로였잖아요. 그럼 이제 연관 키워드, 네이버에 보면 연관 키워드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연관 키워드를 쫙 조회를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찾은 게 얼굴 솜털 제거라는 키워드를 찾았어요. 검색량은 3,000에서 6,000 정도 되는 검색량이고 검색량은 결코 작지 않죠. 검색량이 6,000이 정도 된다. 어떤 정도인지 계산이 돼요 혹시? 한 달에 6,000명이 검색한다. 그러면 30으로 나오면 하루에 200명이 검색하는 거 맞죠? 하루에 이거를 사기 위해서 200명이 검색했다면 네이버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많이 팔 테니까 상위에 있는 사람이 많이 팔면 하루에 한 200개 팔겠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판매량을 예측은 할 수 있죠. 정확한 판매량은 사이트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검색량을만 봐도 대략적인 판매량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3,000에서 6,000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면 월 매출 한 2, 3억은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검색량은 됩니다. 여름에 아무래도 피부 미용에 신경
신경 많이 쓰는 시절이랑 해서 비수기, 성수기가 있지만 비수기일 때도 3,000 정도니까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튜브 같은 제품은 비수기일 때 훅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은 비수기일 때도 검색량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얼굴 솜털 제거라고 해서 업체가 몇 개 나오더라고요. 판매량 몇 개 제법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든 게 처음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여학생 면도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얼굴 솜털 제거를 봤더니 시장에서 제품 제대로 만들어서 팔면 1등 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바뀌었죠. 핵심 아이템이 원래는 여성 면도기였고 학생 면도기였는데 그냥 소형 미용 가전 브랜드로 만들자. 왜냐면 타겟 중심으로 라인업을 확장하는 거지. 초등학생, 중학생, 미용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살만한 소형 가전으로. 그래서 손톱 정리하는 거, 헤어용품 등으로 해서 제품 만들고 적정한 퀄리티에 적정한 가격으로 간다면 충분히 브랜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또 보니까 현재 뛰어난 브랜드가 없으니까 소싱해서 충분히 브랜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량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굳이 작은 시장은 아니라서 충분히 1억에서 한 5억 정도 매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확장한다면 충분히 연매출 10억까지는 만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제품을 보더라도 브랜드 만드는 연습을 끝까지 한번 해보고 이런 연습이 10번 정도 쌓이다 보면 정말 좋은 브랜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제품이라도 딱 떠오르면 휴지통으로 브랜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서 이걸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은데. 될 거는 같은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가전제품은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KC 인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이 영상이 많은 분들이 요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분들한테 피해가 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